한국에서는 당연하게도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유럽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럽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가기라도 한다면 이를 재수 없다고만 생각하거나 또는 도둑 맞은 사람이 부주의해서 당했다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한 외국인 여성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알라니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같은 과 친구 주위의 나라이자 K-팝과 드라마, 영화가 유명한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국인 프랑스를 떠나게 만들 정도로 매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빌려서 제 친구인 주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만약 제 한국인 친구 주희가 아니었다면 평생 남을 의심하며 사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제가 사는 파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국가 중에서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에도 수많은 소매치기 범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당하기도 했고요. 살면서 한 10차례 이상은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생긴 일이었는데요. 친구들과 방과 후에 걸어가던 중 제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옆에 친구가 가방 지퍼를 닫으라고 알려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을 살펴봤는데 지갑이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해가 쨍쨍 떠 있는 낮 시간대였고 심지어 제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느샌가 다가온 소매치기범이 제 뒤로 와서 순식간에 지갑만 털어간 것이었죠. 아마 그 사건 뒤로 저는 공공장소에서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친한 친구가 아니면 제 근처에 다가오는 것조차 정색을 하며 피하곤 했으니까요. 물론 소매치기만 조심한다면 프랑스에서의 삶은 나름 만족하고 살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나 잊을만 하면 당하는 소매치기에 저는 치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런 스트레스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죠. 하지만 프랑스 대학 시절에 한국인 주희라는 친구를 만나 저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프랑스처럼 불안에 떨며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주희는 한국인 부모와 대학을 입학하기 직전에 프랑스로 이주를 왔다고 해요. 주희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자주 다녀왔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듯 보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희와 제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는 학교를 마치고 카페에 갔습니다. 한국인은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매일 한 잔은 꼭 마시곤 했죠. 여느 때처럼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주문하러 가려던 차에 주희는 자기 가방을 자연스럽게 의자에 놓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주희야, 너 가방 챙겨야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래? 가방을 옆자리에 놔둬도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하며 저에게 말했어요. 알라니아, 너가 앉아있잖아.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주희의 이런 모습에 저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프랑스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바로 옆에 짐을 놔둬도 어느샌가 모르게 사라져버린 경우를 대다수는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희는 걱정하지 않았죠. 저를 믿고 또한 한국에서는 당연한 모습이기에 자기의 소지품을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주희가 부러웠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길래 타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일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여러 상황에서 한국인만의 특성을 보여준 주희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로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저는 주희를 만나는 동안에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왔고 또한 사람을 잘 믿지 못했어요. 주희와 잘 어울렸던 이유도 주희는 한국 사람이기에 프랑스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주희는 밤늦은 시간에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았기에 같이 야간 산책하러 갈 생각이 없냐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늦은 밤에 한적한 곳을 산책하기라도 한다면 소매치기나 강도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런 주희의 생각을 말렸어요. 산책을 하고 싶으면 해가 떠 있는 낮 시간대에 하라고 하면서요. 주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는 소매치기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러는 모습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주희를 만나서 프랑스의 소매치기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가방은 항상 몸 안쪽으로 메고 다니고 귀중품은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라고 했죠. 저의 이런 충고에 주희는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사실 주희도 얼마 전에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덤벙거려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 소매치기의 범행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주희는 한국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자신은 프랑스에 오기 전까지는 소매치기라는 단어조차 생소할 정도로 걱정 없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카페는 물론 그 어딜 가도 소지품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건 한국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구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더라도 치안에 대해서는 모두 불안해하며 조심하고 사는 게 전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한국 모습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주희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를 볼 수 없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귀중품을 줍게 되면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더욱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주희에게 재차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주희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카페에서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소지품을 자리에 놔두고 주문하러 갔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저에게 밤늦은 시간에 산책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주희야, 다른 건 몰라도 밤늦은 시간에 산책한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 특히 여자 혼자서 돌아다닌다면 소매치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주희의 대답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밤에 나가는 걸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취급을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밤에만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 주변은 물론이고 공원이나 길거리 역시 환한 조명들이 있고 경찰들도 수시로 순찰하며 돌아다니기에 안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인은 낮이나 밤이나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줄 생각 자체를 하고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주희의 이런 한국에 대한 사실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고 저 역시 밤에 혼자서 나간 적은 없다시피 했거든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주희가 말해주는 한국에 대해서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주희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에 자신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야 무조건 좋았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데 심지어 그 나라가 한국이라면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더군다나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프랑스의 대다수 젊은 층에서도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는 너무나도 유명해졌기에 한국으로 여행 가는 프랑스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제 친구 주희 말고도 다른 한국인들도 주희가 말한 것처럼 소지품을 자리에 놓고 떠나는 게 일상적인 일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예요. 만약 한국의 현실이 그게 진짜라면 아마도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겠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는 믿음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위안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된 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제 주변 사람마저 의심하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치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외국인의 후기가 쏟아지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겨울 만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오늘 알아본 프랑스와 더불어 아직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귀중품을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